내구재, 신규 판매,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거 다 호조 나오면서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되면서 러셀 2000이 더 이제 강세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러셀 2000이 일단은 강세 전환했기 때문에 연내 침체들은 좀 적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주는 테슬라, 엔비디아 뭐 다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네. 엄청 계속 팔고 있어요. 1억 2,900만 불, 1억 3천만 불을 테슬라 팔았고 엔비디아도 4,500만 불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을 보면은 지난주는 이제 하락 쪽으로만 다 베팅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모두 다 하락 쪽으로 베팅하니까 역시 그 방향으로 안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원웨이 마켓을 갔을 때 그 방향 가서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경우는 역시 없구나를 또 깨달으며 이렇게 박스권 네. 그림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결제 약정들은 완전히 감소를 했어요.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짜리 만기로 봤을 때 거의 50만 개 있던 게 이제 30만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지고 이제 조금 줄였다. 손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뭐 막판에 그냥 확 달라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예. 네. 한번 쭉 설명 좀 해주시죠. 제일 시작하면서 이제 그 해외 주식 네네. 매매 동향 보잖아요. 네. 그 딱 눈에 띄었던 게 리얼티 인컴이랑 BXMT, 블랙락 그 상업용 부동산 예. 신탁 이 두 종목이 눈에 띄었어요. 네. 이게 이 옆에 있는 이 차트 모양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차트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확 내려왔잖아요. 예. 이때가 언젠가 하면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한 날. 은행들. 은행들 스트레스 네. 발표한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표 나기 전에 이렇게 선취매처럼 약간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실제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모든 은행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매도가 그랬나요? 나오고 뭐예요? 좋은 뉴스가 나온 거 좋은 아니었나요? 뉴스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인데 결국은 뉴스에 팔았군요. 뉴스에 판 거죠. 근데 대박입니다, 아주. 네, 뉴스에 네.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더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리얼티 인컴이라고 제일 많이 이제 개인들도 가지고 있고 이게 월 배당하는 리츠거든요. 네. 월 배당 리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랑 얘랑 이제 그래도 비슷하게는 움직이는데 이쪽 오른쪽 왼쪽 부분들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뒤쪽도 다르게 움직였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계속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네, 있었다가 예, 예. 갑자기 주식이 오르니까 조용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격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오르더라 지금. 그러니까 빠지진 않는 거죠. 실제로 진짜 문제가 됐다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야 되는데 그는 왜 저렇게 안 빠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한 번 정도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얼마 떨어진 얼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한 아이고, 6, 7% 올랐던 게 한 4%로 하니까 한 2, 3% 떨어졌는데 바로 이제 거의 회복을 한 거니까 금요일 날짜까지 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한 주 동안 순매수한 걸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한 달에서 세 달짜리 미국 국채 ETF예요. 네. 두 번째로 있는 2,900만 불짜리.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잖아요. 네.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젠 거의 110bp까지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기 채권을 사라라고 이제 콜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기 금리는 오히려 지금이면은 많이 높다. 장기채 대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기채를 사라고 그러는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단기 한 달에서 세 달짜리 미국 국채 ETF를 3천만 불 정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두 종목이 다 들어왔고요. O하고 BXMT. 1,000만 불하고 그 다음에 2천만 불이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이제 만들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되게 스마트 머니고 하이넷 월스를 이제 하이넷 월스들에게 진짜 부자들에게 제공해주는 PB들이 선정해주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뉴스에 민감하게 빨리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TQQQ 뭐 SOXR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거는 눈에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데 이런 BIR하고 그다음에 2621 이것도 이제 채권이잖아요. 결국은 미국 채권이 ETF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은 되게 지금 2621 같은 경우가 되게 환호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엔화로 돼 있는 미국 국채 ETF. 네. 예, 그래서 엔화도 베팅하면서 미국 국채까지 베팅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실제로 일본 엔화에 대한 투자 투자가 방식은 강세가 되면 좋은 건가요? 네. 저 사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엔이 좋다는 거죠. 예, 저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00엔 정도에서 사도 될 것 같다. 될 이렇게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투자는 미국 국채, 장기 국채. 20년 플러스. 네. 네. 이렇게 된 거여서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일본에 상장돼 있는 아이쉐어스를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순매수로 돌았다. 네. 그다음에 기술주는 테슬라, 엔비디아 뭐 다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네. 엄청 계속 팔고 있어요. 1억 2,900만 불, 1억 3천만 불을 테슬라 팔았고 엔비디아도 4,500만 불을 팔았어요. 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계속 보지만 매주 이만큼씩 파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워낙 많아요. 예, 워낙 많아서 많으시죠. 예. 예. 그래서 익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대단한 거는 진짜 이 안에 지금 뭐 이게 순매수만 봤지만 진짜 주식 아닌 것도 엄청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네. 예, 외환과 이자율 이자율과 관련된 게 대체 투자까지 대체 개인들이 투자. 다 하고 있는 그다음에 거죠. 그거를 믹스한 것까지.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PB가 해주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거를 개인이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예. 공부한 게 아니라 PB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네. 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개인이 그걸 네, 다 사는 거죠. 동의하니까. 공유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과거보다는 되게 진짜로 약간은 스마트머니에 가까운 수준의 특히 신규 매수 종목은 스마트하게 뉴스 나왔으면 거기 있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단기금리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서 단기금리가 매력적이다 이런 뉴스가 탁 나오면 딱 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야. 스마트 머니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이 다 스마트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이 스마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간 리뷰를 쭉 보시면은 골드만에서 리포트가 이제 나온 게 네. 러셀 2000이 더 잘 갈 것 같아 S&P보다. 중소형. 아. 네, 중소형. 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헤드윈드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 이자율 상승이 됐어도 괜찮고 네. 경제 성장 지속되고 있고 섹터들로 봤을 때도 이제는 빅테크들 많이 갔으니까 다른 섹터들까지 확장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저는 여기에 딱 이렇게 쓴 거 보면서 아니 뭐 계속 베어리시였다가 바꾸더니 이제는 제일 위험한 리스크를 제일 선호하는 게 러셀 2000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혹시 침체로 빠지면 제일 먼저 그렇죠. 타격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 5%대를 계속 가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좀 던져지는데 솔직히 스테이 롱고 하면 이자 비용 버틸까 이거는 제가 쓴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와서 러셀 2000 사라고 막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한 주간 보시면은 러셀 2000이 제일 아웃퍼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웃퍼폼하면 아웃퍼폼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미래를 맞히긴 어렵지만 과거에 대한 설명해주긴 쉽잖아요. 아, 이건 먼저 쓴 게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썼다 이거죠? 나중에 쓰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될 것 얘기해서 같아요. 죄송한데 뭐 골드만삭스가 뭐 좀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골드만삭스 원래 유가도 제일 뭐 지금 200불가 300불가 이런 거 하면 바로 거의 고점이었던 적도 많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리서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더 이해하는 쪽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 타이밍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를 이번에도 또 역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보시면 화요일 날 뭐 앞에서 보셨겠지만 내구재 신규 판매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거 다 호조 나오면서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되면서 러셀 2000이 더 이제 강세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스트레스 테스트 넘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더 침체가 없어지는 쪽, 그다음에 GDP가 이제 QOQ로 분기별로 해서 2% 나오면서 아 이제는 경기 침체한 단어 없어지는 분위기로 갑자기 샥 선회를 하면서 러셀이 더 가는 거죠. 경기 침체 됐을 때 러셀이 가장 위험한 이제 지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제 러셀이 가장 아웃퍼폼한 한 주였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PC 나오면서 이제 완전 이제 누가 그랬어 침체 얘기 누가 했어 뭐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뀐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프해서 이제 갭 상승하면서 이제 완전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오후에 발표돼 있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가 발표되면서 결국은 소비 심리도 괜찮아.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들이 계속 이제 개인 저축 양들이 코로나 때 뿌린 돈이 이제 10월 달에 끝난다, 뭐 11월 달에 끝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이제 시장이 확 돌았을 네. 때는 약간은 조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은행들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니까 걔네들은 다 뭐 700조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숫자들이 나오는데 너무 큰 숫자니까 일단은 그냥 그냥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큰 은행이 괜찮은 건지 밑에 있는 중소은행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주도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그래요. 상승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있는데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가 잘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걔네들이 문제가 돼도
그냥 잘 큰 애들이 사버리면 끝나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지 않냐라는 네. 쪽으로 보면서 오히려 점프하는 쪽으로 다 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는 정말 침체 얘기가 무색해진. 침체 얘기한 사람들 다 그런 죽어 뭐 이런 느낌이었죠 거의. 뭐 러셀이 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저번 주에 보면 S&P도 뭐 화요일, 금요일 날 많이 6% 올랐어요. 넘게 네. 그냥 조금 빠지고 나서 좋은 뉴스 나면 팍팍 올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뉴스가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도 솔직히 네거티브 뉴스, 포지티브 네. 뉴스 다 있는데 네거티브 뉴스는 자꾸 이제 무시하고 네. 포지티브 나올 때 위로 확확 쏘는 네. 느낌들이 많아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 강한 거죠. 시장은 강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맞지만 제가 느낀 거는 또 내려갈 때는 살살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오르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재 호재에 있을 때 네. 결국은 반응 속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로 보면은 네. 결국 또 올라 있고 일주일로 네. 보면 또 올라 있고. 그리고 외환 시장이나 이제 금리 쪽을 보시면은 금리는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장당기 금리 차는 이제 105bp도 넘어가고 장중 막 110bp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과거랑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지금 은 이제 105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당기 금리차 역전되면 침체 온다 그랬는데 이제 저거가 맞냐 틀리냐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론거나. 왜냐하면 솔직히 코로나 때처럼 돈을 푼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계속 오른쪽은 새롭지. 과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확률상 되게 높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횟수상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때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외환시장, 금리시장에도 큰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목요일 날 파월이 2번 인상하는 부분을 더 세게 얘기하니까 이제 금리가 완전히 쭉 올라간 상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리고 GDP 발표까지 나니까 침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더 가는 상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 시장과 그 주식 시장이 그야말로 코릴레이션 자체가 네. 굉장히 줄었다고 네. 볼까?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 똑같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따로 놀고 있으면 이게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참여자가 달랐었으니까 옛날에도. 근데 이제 펀더멘탈하게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식은 굉장히 강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 뭐 25bp 올린다 그러면 주가 막 빠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올라가고 있어도, 뭐 반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금리를 내리는 게 더 위험하다고 이제 그냥 스테이 롱거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금리 내렸다는 얘기는 나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예. 침체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좋은 건 아니죠. 없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적당 레벨을 유지를 하거나,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 페드도 내릴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죽지도 않았는데 내릴 이유도 없는 거고, 주가가 거기에 반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미리 움직여서 더 오르게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금리 시장에서는 스테이롱거가 계속 반영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애플 시총 3조 달러 돌파, 이게 제일 큰 뉴스죠. 종목으로 종가 보면. 기준으로. 네. 네. 3조 달러. 그래서 나머지 애들 다 합쳐도 한 반 이상 합쳐도 그 애플이랑 시총 비슷하다고. 그다음에 애플이 점점 커지네요. 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도 얘보다 큰, 이제 그러니까 1년 예산 얘보다 큰데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게 한 7등, 코스피도 8등? 다 코스피도 다 합쳐도 안 될걸요? 안 되죠. 네, 다 합쳐도 안 코스피도 될걸요. 안 되고 러셀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예. 네. 여기는 이 속에 속해 있는 앞에 있는 애들 한 8개 섞어도 얘랑 비슷하다고 안 되고. 하니까 뭐 사각형으로 보면은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종목 중에서는 이제 나이키 발표됐을 때가 조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회복이 더디다.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바람에 실적이 저조하다. 이 두 가지 뉴스가, 그러니까 나이키 실적에 대한 것보다 이 코멘트가 되게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이제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아직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한 걸 보면 중국이 더디다는 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3개월마다 발표되니까. 그 다음에 북미 쪽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저기 이제
신발 팔고 있는 거니까 확실한 숫자인 거죠. 확실한 숫자. 그렇네요. 장사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합쳐져서 이런 펀더멘탈 데이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키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중국이 조금은 불편하다. 이렇게 네. 좀 느껴지고요.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도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나오는 지표들은 이미 보셨을 것 같고요. 앞에 출연자분들께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말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 네. 제일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와치 이제 쭉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2번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파월이 얘기를 했잖아요. 노동시장 강하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적이다. 견고하다. 그리고 네. 문제가 생겨도 충분하게 회복력이 좋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계속 지역은행들 얘기하고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잠깐 빠지더라도 SBB 사태 때 봤지.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왠지 악재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견고한데 아직 인플레이션은 더 잡아야 돼. 네, 더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내리라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한다. 이게 파월의 논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이번 주로 3월로 늘어났어요. 이제 내년 3월이에요. 1월이 아니라요. 1월에서 한 칸 더 내려가서 이제 3월로 내려왔어요. 네. 3월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지지난주랑 두 개 비교해 보면 내년 11월 달께 이상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갔네요. 네, 네. 여기에 29%가 있었어요. 3.75가 네. 어퍼 리밋이. 근데 이번에 4%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여기 있는 게 일로 올라가서 75bp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이 점도표 부분은 이제 뭐 분기마다 나오는 거지만 페드와치는 어차피 가격에서 거꾸로 뽑아내는 거라고 거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페드와치는 굉장히 적의 확률상 높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라고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지지난주 대비해서는 장기 쪽 부분, 장기라기보다는 뭐 1년 이상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해드리면 왼쪽 것만 보면은 한 칸씩 밀리고 그 다음에 25bp씩 쭉쭉쭉 올라서 결국 쭉 다 25bp씩 다 올랐네. 그리고 여기 11월 부분만 이쪽에 있었던 게 완전히 바뀌어서 위로 확 올라갔죠. 근데 저건 4.5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페드 펀드 퓨처스라는 데서 환산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날 그냥 11월 물을 누가 확 사거나 예, 확 사거나 확 팔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그때 숫자가 만기 것들 잡혔다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저렇게 툭 보면. 튀어나오면 와 이런 뭐 특별한 이상이 있었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상황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솔직히 네. 그 주식 거래되거나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금리 시장을 뭐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디테일을 우리가 팔로우업을 한다는 건 모르죠.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미국 국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 뭐 글로벌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다 섞여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되게 어렵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페드와치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으로 움직이는 걸로 판단해 보려고 이제 이걸 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주처럼 이렇게 확 변했던 시기들은 혹시 뭐가 있는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가격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이 계속 여기에 몰려 있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네. 그랬으면은 뭐 있는 거죠. 뭐가 그때. 있는 거다. 아무리 주가가 올랐어도 뭐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을 좀 조절하거나 이랬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다 올라온 상태라서 좀 어느 정도는 이거 여차직하면은 안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지지난주에는 여기 3.0, 2.75, 3.0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예. 아예 그랬나요? 없어지고 예, 그래서 맨 양쪽 극단 쪽 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지금은 이제 6%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 처음 생겼다고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 게 없어지고 처음 생긴 쪽은 이제 5%, 4%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0.몇 %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6%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그게 언제? 벌써 11월, 12월 달에 6%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2번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3번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2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해요. 금리는 다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주식은 계속 강하다. 강하다. 예. 그러니까 뭔가는 이제 변화들이 생길 조짐들은 네. 충분히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이라서 이제 휴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휴가 시즌은 변동성이 죽었던 시기들이 더 많으니까 네.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을 보면은 지난주는 이제 하락 쪽으로만 다 베팅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두 다 하락 쪽으로 베팅하니까 역시 그 방향으로 안 가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원웨이 마켓을 갔을 때 그 방향 가서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경우는 역시 없구나를 또 깨달으면 결국은 시장 자체도 다시 이렇게 박스권 네. 그림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결제 약정들은 완전히 감소를 했어요. 위클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이번 주 그러니까 말일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7일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로 바뀌었을 때는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만기로 봤을 때 거의 50만 개 있던 게 이제 30만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지고 이제 조금 줄였다 손실 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미결제가 굉장히 감소했다. 그리고 변동성으로 봤을 때도 8.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0% 언더예요. 일주일짜리가.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0.5%밖에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인다는 거네요. 네.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일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럴 때도 또 컨트레리언,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오히려 이거 너무 심하게 또 안 움직인다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안 움직이는 쪽으로 많이 반영을 네, 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간 구조 잠깐 어쩌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동성이 낮아졌다 하는데 이게 보통 뭐냐면 9월 물, 12월 만기, 내년 4월, 내년 6월 만기 변동성들을 다 찍어오는 거예요. 기간별로 네. 이자율 커브처럼 찍어오는 네. 건데 보시면은 계속 떨어진다 했는데 계속 더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되게 인상적인 게 내년 6월물조차도 20%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건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저게 그 세 가지가 있는 게 그 날짜별로 만기별로 변동성을 그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뭐 6개월짜리면 6개월 네. 동안의 이자율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6개월 내년 6월까지니까 거의 1년 뒤까지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낮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두 가지 경우들이 보통은 있어요. 변동성이 다시 점프를 해버리던가 아니면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점프는 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변동성 같은 경우는 추세가 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렇게 내려오면 내려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이 어느 정도는 폭락 없이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폭락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틸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폭락만 안 하면 내가 지금 주식이 있어도 버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가져가니까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급락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더 떨어지고 지수의 변동성은. 근데 그 모건 스탠리인가 네. 거기서 계속 많이 빠진다고 겁을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겁주는 곳은 많아요. 예. 그리고 뭐 계속 많았었고. 겁주는 그 정도가 3,900 얘기하잖아요. 이제 3,500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막말로 3,900이면 10%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수 10%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10% 떨어지는 건 안 무섭지 않나요? 혹시? 네, 딱 저는 안 그거죠.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저도 20% 그러니까 30% 오르는데 10% 네. 떨어지는 거 그냥 버티면 되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아까 변동성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20% 30% 침체 와서 떨어지는 네. 것가 무서워서 변동성이 위에 그렇죠. 있었던 건데 네. 이제 10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는 뭐 전저점이 3,500 정도였는데 전에는 분명히 3,000 간다고 그랬으니까 무섭더라고요. 한 30% 빠지니까. 근데 10%야 내가 그냥 버티고 말지 하는 생각? 네, 이 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다. 아 그리고 하나 질문. 저 그래프는 항상 우상향합니까? 어떤- 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꼭- 단기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거꾸로 일드 커브 거꾸로 지금 이제 예. 역전이잖아요.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되면 어떻고? 일드 반대로 커브가 지금 일드 커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 변동성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 곡선도 이렇게 될 때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렇게 반대로 뒤집혀질 네, 예. 때도 있고 예. 대부분 이 숏텀이 그러니까 짧은 쪽이 만기 짧은 쪽이 확 올라가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곧 있을 것이다. 아니요 있을 때 위로 확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네. 단기를 매수를 하는 사람이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를 이걸 그려 보시면 그 날짜를 가서 보면은 완전히 지금 일드컵 거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단기 높고 장기가 낮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레벨도 낮은 것도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시장에서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기적인 부분, 단기적으로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안정돼 안정적으로 있다고? 되고 보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네거티브하게 봤다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대충 꼬리는 내려야 한다. 여기서 계속 숏이라고 우길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변동성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릴 것 왜냐하면 같다고 얘기한 적 별로 없어요. 별로 없나요? 계속 올라간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말씀이 다르신가 보네요. 제가 내린다는 약간은 얘기도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약간은 이제 금리 차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약간 네거티브하게 계속 보고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15일 선 맞고 그걸 뚫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밑으로 그래 뚫었다가 바로 반등을 해서 옆으로 횡보 비슷하게 하다가 금요일 날 점프해서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들은 다 낮아지는 레벨로 내려왔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이제 피보나치나 무빙 에버리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양 상태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러셀 2000이 일단은 강세 전환했기 때문에 연내 침체들은 좀 적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MACD나 이런 과매도 국면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윗단에 있는데 어느 정도는 윗단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게 꼭 테크니컬한 지표들이 굉장히 과매 수 국면이라 그래서 매도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뭐 중립 정도는 되는데 매도 베팅을 하면서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무리를 여기서 하고요. 내일 어떤 얘기? 내일은 해주실까요? 아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나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것들이 이제 일본이랑 통화 수합 맺고 거기다 외평채 발행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제 달러 시장이나 그런 수합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예나를 사도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